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상담 이론의 첫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의 기초 챕터 1 중에서도 상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교재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담의 본질에서 양가로 1번 상담의 일반적인 정의 파트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요. 상담은 내담자의 올바른 적응을 위해서 내담자 올바른 적응을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내담자가 도움, 어떤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맺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제 전인적 학습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인적이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전체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면서 원래의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상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상담을 하게 될 때 꼭 존재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을 받게 되는 대상자인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상담 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상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습 과정이다. 학습 과정이 바로 상담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거,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혹은 어떤 동물의 연구로 확장까지 한다면 동물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사람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학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제 1번에서 나왔던 그 상담의 주요 구성 요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네모 2번 상담의 기능에 보시게 되면은 상담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시는 분량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네모 2번 상담의 기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상담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요. 교육적 발달적 기능을 상담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내담자의 문제나 어떤 그 문제의 원인 같은 것을 진단을 하고, 혹은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내담자가 혹시 문제를 겪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거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하는 기능도 상담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치료적 기능,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 증상이 제거되거나 이제 치료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상담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연결돼서 지식인에 보시면은, 아래 지식인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상담, 내담자의 심리적인 고통, 아픔을 해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신병리 같은 것을 이제 발생하는 것이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통찰하게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기능까지도 추가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인 박스의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존중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내담자가 조금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상담자가 좀 돕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내담자가 위치적으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를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느끼고 있을 절망감이라던가 고립감이라던가 실패나 불안전성이라는 것을 이제 상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담자도 스스로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담자가 본인이 방향을 선택할 권리,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내담자가 이제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보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동 능력을 강화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상담자의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돕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이제 무조건적인 권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즉시 가하기보다는 일단은 내담자의 그 문제나 말하는 것을 수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내담자가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조금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덮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벌써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많은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좀 몇 개 보시죠.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상담하려면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 관계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저희 배워봤었죠. 맞는 얘기고요.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자가 담당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인 관계가 다르다. 그렇죠.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내담자의 어떤 이제 내담자의 적응을 위해서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성하는 관계가 상담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대인 관계와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담자를 위해서 조력하는 과정이 상담이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상담 대상자는 자발적인 상담 신청자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서술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본인이 직접 정보를 알아서 상담을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제 소개로 인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내담자로서 청소년이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발적인 신청자로만 이제 상담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담 관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맞는 서술 첫 번째 거고요. 내담자의 동의하에서 실현 가능한 상담 목표 설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담은 교육적이고도 발달적이고도 예방적, 교정적 기능 같은 것을 다 고려하게 되더라라는 것. 저희 상담의 기능에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상담자는 이론 이해와 그리고 수련을 통한 전문가 자질을 갖춰야 된다. 맞는 얘기이고요. 자, 그다음에 상담자는 위기 상담에서도 일반 상담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약물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겪고 있거나 혹은 자살 충동과 같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거나 조금 더 이제 위험도가 높은 좀 그런 상담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제들과 이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하게 되는 성적에 대한 고민, 이제 연애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상담 내용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취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 위기 상담인 경우에는 일반 상담과 달리 이제 별도의 관리라던가 상담 기술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골라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는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을 조금 내려둘 수 있겠죠. 심리적 고통 해소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삶에 이제 느끼고 있는 문제라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또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것을 예방시킬 수 있겠다. 자기 혼자 담아두면 이제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좀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상담자가 있다면은 이제 정신병리도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 상담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촉진의 기회도 제공한다라는 거 맞는 얘기인데 대인관계의 욕구 자체를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기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상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와는 달리 상담자가 내담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혹은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돕기
돕기 위해 이제 형성되는 그런 관계가 상담 관계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이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을 틀린 설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중요한 거 내담자와 그 상담자 사이에 상담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키워드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적 존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서 2017년도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것들이지만 저희 교재에서도 살펴봤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서로 가치관과 규범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생각이 다르게 될 때 상호 존중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게 사실은 상호 존중이잖아요. 근데 다르다고 상호 존중이 어려우면은 상담 관계가 형성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2번을 틀린 보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본질적인 키워드가 어떤 건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조금 이제 보기는 길어도 어렵지 않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리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내담자, 상담자, 그 다음에 대면 관계, 상담을 대면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면 관계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랑 협의해서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잘 안 될 거야 하면서 비관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이면서도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실로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보시게 되면요. 그 심리 상담을 할 때 상담자의 조언과 충고를 중심으로 상담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를 위해서 이제 내담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억의 서술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문제만 읽어봐도 이제 기억과 디귿의 내용이 서술이 서로 모순된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은 이제 하나는 틀리게 되는 그런 이제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나머지 세 가지와 흐름이 이제 같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연습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상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할 때 내담자, 상담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상담 관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대면 관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서술이 나오게 되냐면요. 상담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정의를 하게 될 때 저희 네모 1번 상담의 본질에 양가로 2번에 있는 상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파트 한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윌리엄슨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댄 면대면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 서술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대체해서 조금 표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정의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빙행과 무어라고 하는 거 상담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대화다라고 정의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로저스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호적인 과정, 내담자와 그 상담자 간의 상호적인 과정이고요.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내용. 이제 수용과 명료화라는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로저스는 우리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이론 중에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는 것의 핵심이 되는 학자분이시거든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어떤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내담자를 비판하기보다는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을 수용하고 또 그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상담을 정의할 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미리 조금 사전에 배경 지식을 만들어 두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벅스와 스테플러의 입장 나오게 되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것, 상담자와 내담자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내담자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 벅스와 스테플러의 관점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파트 상담자의 자질과 윤리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상담자의 자질 및 태도, 특히 우리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표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인간적인 자질과 전문가적인 자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소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수행하게 되려면은 청소년에게 스스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이제 완성되기 위해 나 스스로도 상담자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치료적 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본인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고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용기와 삶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자발성과 독립성, 현실에 대한 수용 감각, 그 다음에 성숙한 대인관계, 사회적인 관심 이런 것도 다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자질을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거 더 이제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적인 자질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내담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던가 심리학이나 사회학, 문화인류학에 대한 그런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시대 감각이나 어떤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도 상담 이론에 대한 폭넓은 이제 지식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내담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단일한 일반적인 이제 그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민족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대부터 계속 한국 땅에 살아오면서 한국계의 이제 그 혈통이 이어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화적으로 혼란을 겪을 일이 아주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뭐 한국 사람과 이제 외국의 사람이 그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갖는 어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상담을 할 때 그 좀 더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심리 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의 어떤 절차에 대한 지식 그리고 윤리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실제 상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로서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청소년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에서 언급이 됐던 것과 다 일방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감적 이해, 청소년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담자를 존중, 인간 자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따뜻하고 솔직한 태도 그리고 구체성을 지닌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성을 지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할 때 따뜻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라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이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실제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문제와 관련된 이제 상황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이제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의 태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직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직면, 어떤 거를 맞닥뜨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이제 태도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담자가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그 청소년 내담자가 문제를 맞닥뜨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직면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혀 내담자하고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는 이것을 왜 회피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무조건 문제를 바라보게끔 강제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내담자하고 따뜻한 관계, 레포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면의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머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내담자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긴 하지만 그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 주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하나의 역할로서 이제 상담자가 좀 적극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적인 그런 상담을 실시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계속 그냥 상담을 상담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정말 간단한 파트인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 환경에 대해서도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고요. 개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이게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의 어떤 행동 심리적인 특성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이고요. 자, 다섯 번째, 전문가의 감독하에서 상담 실습을 경험해야만 이제 상담 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요.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함으로써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본인 스스로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을 어떻게 조력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수행하게 될 때에는 본인이 이제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상담 관계에서 본인이 해소하지 못한 문제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상담을 하진 못하겠지만 다른 이제 더 뛰어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있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담자를 소개시켜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능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기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며 내담자를 위해서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상담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상담자도 사실은 사람인데 여가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게 되면은 육체의 피로라던가 정신적인 피로라는 것이 누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상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체도 이제 본인의 일에 열정적이지만 이제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이제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신념과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과 그런 어떤 가정들이 다문화 내담자들에게 적절한지,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편견으로 작용하진 않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숙고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기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변화 도전에 개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상담자의 적절한 특성이었죠. 그다음에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갖고 즉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보여야만 이제 청소년 상담자로서 유능한 상담자로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현재보다 과거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실수를 기꺼이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담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과거 이미 지나가서 고칠 수 없는 경험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재라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기꺼이 일단 인정하는 태도 자체는 좋지만 과거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기는 틀린 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으로 리은, 디귿, 리을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도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다 맞는 내용이지만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역동적인 청소년기 경험을 상담자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보기가 나왔어요. 물론 역동적인 청소년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청소년 내담자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청소년 상담자가 역동적인 청소년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 다사다난한 이제 청소년기를 이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3번을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 자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또 문제 계속 연이어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2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경험과 통찰을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반면 지식과 이론은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식과 이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풍부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충분히 생각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식과 이론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2번을 옳지 않은 서술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따돌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적이 이제 떨어진 학생을 위해서 학부모를 대신 면담을 하였다. 그리고 소극적인 아동한테 주장훈련을 실시하여서 이제 그 좀 소극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기억해 보시면은 학교 밖 청소년의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담자가 할 일이 아니라 어떤 그 밀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용노동지청 같은 곳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밀린 임금에 대해서 지금 명령 같은 것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영역이지 이제 상담자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 원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억을 이제 틀린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을 맞는 보기로 이제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상담가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그만 네모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상담자가 어떠한 윤리적인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론 잠깐 살펴보고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청소년 상담자의 윤리 문제 이해 양가로 1번이고요. 내담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해야 된다.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전문적인 한계를 인식을 해야 되고 본인이 내담자를 못 도우게 되면은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던 것처럼 본인이 해소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같이 겪고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 본인이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없겠다라는 거 명확하게 상담자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다른 상담자한테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여기에 서술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 뭐 친척, 인척, 그 다음에 친구, 직장 상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상담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거래 관계는 금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한 장 넘겨보면은 양가로 4번에 이중관계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중관계라고 하는 것 단순히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인척 관계, 친구 관계, 혹은 금전거래 관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중관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이중적인 관계는 반드시 지양, 피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성적인 관계, 그다음에 사적인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청소년 상담자의 윤리 문제 이해 양가로 1번에서요. 동그라미 4번 보실게요.
비밀 보장의 예외 규정을 내담자한테 알린 다음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비밀 보장 내담자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한계를 가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한 장 넘겨 보시면은 양가로 3번 내담자 비밀 보호의 한계라는 곳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언제 이제 사생활 보호, 비밀 보호 이제 그 약속이 좀 이제 그 약화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동그라미 1번 내담자가 본인 혹은 타인의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담자의 동의가 없이 이제 그 타인의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 없이 그런 이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사회에 알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내담자가 저는 오늘 내일 이제 자살을 할 거예요라고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 비밀을 지킨다고 주변의 경찰이나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알고 있다가 내담자가 혹시라도 잘못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가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상담자도 사회적인 비난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윤리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담자 비밀 보호라는 원칙이 이제 조금 옅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 특히 그 질병이 어떤 그 3자들에게 잘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상담 내용의 공개가 이제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경우에 내담자한테 법원에게 요청을 받아서 이러한 정보를 제가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리고서는 최소의 필요한 정보만을 한해서 이제 법원이나 그런 어떤 그 법적인 기관에 공개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제도 몇 번 이제 기출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상담자의 윤리 강령 보실게요.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는 이제 준수를 하게 되는데 내담자를 보호하고 상담자에게 지침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이 배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뭐 조항에 따라서는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그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4번 내담자의 상담 참여나 지속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담자의 책무에 관해서 중대한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고치려는 시정하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윤리 강령이 담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여러 개 풀어보고 한 7개 정도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자 윤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례 발표를 위해서 상담자 개인의 사례 발표를 위해서 상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안 되는 일이죠. 윤리 기준에 이제 위배가 되고요. 상담을 전공한 교사가 반 학생한테 소정의 상담료를 받으면서 주일에 상담을 진행하였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지금 교사가 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중관계, 상담관계 외에 경제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관계가 존재해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남용 사실을 알고 부모한테 알리고자 하였으나 내담자가 약물을 중단하겠다고 하여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약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조력자인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윤리 기준에 위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내담자가 내담자의 어머니가 그 자녀가 상처받는 것만 조금 달래주고 그리고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상담에만 전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담자의 신체적으로 이제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잠깐의 이제 요청에 따라서 수행한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인간의 그 내담자의 인생이 돕는 혹은 상담 문제를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린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판사가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내담자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내담자한테 알리고 최소의 정보만 공개한 거, 이것은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을 이제 맞는 경우,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상담자 윤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교재에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텐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요. 상담자의 책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배제하고 있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니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따지지 않고 뭔가 시정의 필요가 있는 것들은 시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긴 했지만 책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아예 배제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린 것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윤리적인 의미이면서도 법적 의무로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할 수 없음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상담 내용과 내담자 관련 정보, 상담 진행 관련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도 비밀 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니은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은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내담자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책임을 면제해 주는 특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서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것을 틀린 걸로 걸러주시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내담자 동의 없이 상담 내용 녹음하거나 혹은 사업가로 성공한 내담자의 투자 권유에 응하면서 이중적인 관계를 형성한 거 다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내담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까지는 사실은 윤리 강령을 이제 위반했다,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람이니까 감정의 어떤 소요 같은 것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잘 정리하려고 상담자가 이제 노력을 했다면은 윤리에까지는 저촉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느꼈다면은 적절한 상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른 전문적인 상담가에게 이제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걸러내고 니은과 디귿을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교육에 계속 참여한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상담 사례를 공개 발표할 때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상담 역량 이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상담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이제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된다라는 거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3번에 보면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타인의 살해할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을 지켜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내담자의 비밀 보호에 있어서 그 원칙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 거 첫 번째 사례로 배워봤습니다. 내담자가 본인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타인을 해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내담자 동의 없이도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도울 만한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3번을 틀린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 윤리 규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담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한테 지침을 제공하고 그리고 내담자 보호자가 상담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 상담 문제 처리 기준을 제공한다는 거 다 맞는 서술이 되겠지만, 네 번째, 상담자의 전문적인 어떤 치료 행위에 대해서 그에 따를 수 있는 법률 책임을 모두 다 면제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겠죠. 윤리 규정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것은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상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권고하는 그런 규정일 뿐이지 상담자가 이제 그 상담 관계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 면제하는 그런 조항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틀린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의 이중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 즉 상담을 하면서 경제적인 관계 혹은 상담을 하면서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맺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중관계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내담자를 위해서 위해하거나 착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관계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위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자의 판단력을 이중관계가 손상시키고 치료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관계도 이중관계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거 보시면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 교육을 위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상담을 위해서 그냥 부수적인 역할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다른 이제 내담자를 해를 입히거나 착취하기 위해서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거를 상담의 이중관계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단한 파트, 굉장히 짧은 파트인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내용을 충분히 많이 읽어보면서 상담자로서 가져야 되는 자질, 윤리, 강령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상담의 그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그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